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치료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데요.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치료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몇천 원 단위 수준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가 시리다고 하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를 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저한테 요청하시는 게 있겠죠. 야, 나 치과 가지 않고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 의사 오원장입니다.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차가운 음료수를 많이 즐겨 먹곤 하죠. 이렇게 여름이 됐을 때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 이가 너무 시린데 어떻게 하면 안 시리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린이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고 시린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시린이로부터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린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시린이의 원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치아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 치아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치아의 가장 바깥쪽 면에 범낭질이라는 층이 있고요. 그 안쪽에 상아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가장 안쪽에 치수라고 하는 신경과 혈관이 들어가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조직에서 치아의 다양한 민감도, 온도, 통증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현미경도 치아를 더 확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치수가 있는 조직하고 치아의 바깥면 쪽이 상하세간이라고 해서 범낭질이 파괴가 되면 이 상하세간이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된 상하세간으로부터 외부 온도 자극 같은 것들이 전달되면 상하세간의 안에 있는 액체 등이 이동하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범낭질이 파손된 경우들, 범낭질이 많이 닳아서 없어진 경우들이 이가 시리다고 느끼는 거죠. 양상들을 보면 이가 지속적으로 시린 게 있고 일시적으로 시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치아가 지속적으로 시리다는 것은 이미 범낭질층이 상당히 손상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충치가 진행돼서 치아를 감싸고 있는 범낭질층이 손상이 됐을 경우 이가 시릴 수가 있고요. 치아가 금이 간 경우 혹은 치아가 부러진 경우 이런 경우들도 신경 조직으로 자극이 빨리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또 치아 마모가 많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이라든가 이를 많이 갈아서 치아의 범낭질이 일정 부분 사라지게 된 경우도 많이 시릴 수 있죠. 또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된 경우도 좀 시릴 수 있습니다. 또 드물게는 선천적으로 범낭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범낭질층이 얇으니까 더 많이 시리실 수가 있겠죠. 이렇듯 치아의 범낭질층이나 아니면 치아 뿌리가 노출된 경우들은 지속적으로 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치아가 일시적으로 시린 현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정 치료를 받다가 치아가 시린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딱딱한 음식이나 치아를 어디다 부딪혀서 치아가 일시적으로 시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도 일시적으로 시린 현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다 좋아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 시린이를 다뤘던 내용에 보면 댓글 중에 시린이 때문에 치과에 방문했더니 신경치료를 권유받았다. 다 신경치료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아가 시리다고 해서 꼭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린 원인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의 원인에 따라서 시린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치아 시림의 현상 중에 하나인 치경부 마모 같은 경우는 보통은 레진으로 그 부분을 덮어주는 치료를 해서 치아를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면 이가 시린 게 많이 개선이 되게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이가 시린 것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시린 치아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받을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치료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각과민 처치인데요.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치료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몇천 원 단위 수준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가 시리다고 하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지각과민 처치를 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저한테 요청하시는 게 있겠죠. 야, 나 치과 가지 않고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치아를 좀 보호하는 겁니다. 그 치아를 좀 사용을 좀 줄이시고 온도 자극이 너무 심한 음식들 아니면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은 피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치약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시린이 전용 치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약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내가 치아가 시린지 안 시린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내 치아가 시린지 안 시린지는 사실은 간단하죠. 차가운 물, 차가운 음료를 입에 머물고 있을 때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이걸 먹을 때 찌릿하거나 이걸 먹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다 그러면 치아가 시린 거죠. 아니면 치아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하고 불어보는 거예요. 바람을 들이켰을 때 시리다라고 하면 이제 시린 걸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치경부 마모증의 경우에는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 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치아의 파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시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린 치아에 도움이 되는 치약들을 한두 달 정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차가운 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린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치아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당 치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리다고 하시면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대부분의 경우 해결할 수 있으니까 치과에 방문하셔서 내 치아를 점검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